안녕하세요. 강꼰대 주식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제가 배제한 가정의 경우의 수로만 움직이네요. 참. 그래도 뭐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욱더. 시장이 이렇게 변화무쌍할 때는 정말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시장이라서 이게 중국발 1조 인프라 투자가 오늘 좀 전 세계 증시를 올려준 트리거가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전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코에 걸어서 코걸이인 호재인 것 같아요. 지금 강달러인 상황에서 이렇게 중국이 돈을 풀어버리면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제 환율 영향 받는 나라에는 참 악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코걸이로 작용해줘서 뭐 고맙기도 한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 인상한 것도 장기적으로는 악재죠. 미국이 0.75 인상해버리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시장은 이 갭까지 메꾸고 떨어지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진 모르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전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 전 맞고 떨어졌을 때밖에 대응이 안 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걸 뚫고 올라가는 영역은 제가 대응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단타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걸 확실히 뚫어준다면 단타 대응이 좀 쉬워지는 영역이니까 여기선 뭐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명확해질 테니까 그걸 위안 삼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원자재 쪽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제 관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첨단 과학 시대 이게 핵심인데 옛날에는 건물 하나 짓는데 막 5년 10년 걸리고 공장 짓는데도 막 오래 걸리고 그랬잖아요.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아파트 1년이면 지어버리는 세상이고 삼성바이오 공장도 제가 알기로 뭐 3년 안 걸린 것 같은데 반도체 공장도 막 2년, 1년이면 지어버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나고 보면 정말 한낱 조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이 코스피 연봉인데 연봉으로 보면 뭐 인플레이션 공포가 중간중간 있었죠. 근데 결국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계속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파르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는 이유는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근본이제 폐지되면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기업이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더 가팔라지는 거는 부의 양극화 때문이죠. 부의 양극화. 돈을 풀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쪽으로만 들어가고 가계 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주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전 주식만 하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들만 부자 되고 다른 것들은 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떨리더라도 어쨌든 기업 가치는 돈이 풀리면 풀리는 만큼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선택의 문제겠죠.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저는 원자재 쪽으로,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가지셨으면 해서 이런 관점을 설명드려요. 유가가 폭등하면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유가가 친환경 에너지보다 비쌀 수는 없어요. 절대. 친환경 에너지보다 유가가 비싸면 이 에너지는 대부분 정부에서 구매를 하는 건데 유가를 살 이유가 없죠. 그럼 친환경 에너지를 사죠. 유가가 친환경 에너지보다 비싸면. 그럼 당연히 유가가 수요가 줄어들고 유가가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친환경 에너지 쪽에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친환경 에너지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점점 싸지는 거고. 그럼 점점 유가랑 친환경 에너지랑 가격이 비슷해지고. 첨단 과학 시대라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유가랑 친환경 에너지는 가격이 비슷해지겠죠. 유가가 지금 오르는 거 연 단위로 보면 정말 길어야 1, 2년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유가 폭등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량값도 마찬가지고. 식량값이 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3위라서 이게 폭등하는 거고. 유가가 폭등하는 것도 당연히 식량값에 영향을 주고요. 기후변화도 영향을 주고. 식량 쪽은 좀 장기적으로 이 기후 영향 때문에 저는 좀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찾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원자재에 대한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감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제가 OCI를 되게 좋아하는데 OCI 이번에 오를 때 단기 호재가 있었죠. 중국 저 단전으로. 그래서 폴리실리콘 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반사이익. 즉 뉴스에 반사이익 뜬 거는 정말 다 단기입니다. 단기. 하루 이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업인데. 호재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뭐 거의 손절해야 되겠죠. 즉, 이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을 보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 메리트,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공포의 구간일 때. 그 기준을, 왜냐면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설명드린 박스권 하단 매매도 마찬가지고 1일 1주 매매도 그런 관점이고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장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는데 도박만 해버리면 패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장사는 하면서 도박도 하고 해야죠. 내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저렴한 가격일 때 이 공포의 구간에 사는 기준 이거 갖고 계시면 저는 이건 확실한 캐시카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관심은 원전 쪽이 좀 차트들이 만들어져서 언급은 드리는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집트의 3조 수주 나왔는데 이게 러시아가 원자로 건설이고요. 저희가 터빈이라서 터빈 쪽 기자재 기자재 종목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뭐 BHI는 너무 높고요. BHI는 신고가 구간이라서 이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봐는. 근데 원전은 꼭 호재 떠서 시가 갭 뜨면 꼭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래대금 보고 하려고요. 거래대금.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안 들어오잖아요. 거래가. 내일 만약 시가부터 한 100억, 200억 단위로 거래가 들어온다면
좀 접근해 볼 생각은 있는데,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터질 경우 좀 차트적으로 볼 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신기계도 한신기계도 여기서 돌리면 라운드 피겨 10,000원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거래대금 보고 하세요. 꼭 일단 대장이 나와야 돼요. 막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대장주가 나오면 그때 눌림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물론 금요일장이고 하니까 단타로만 접근하세요. 굳이 물려도 된다 하는 기업은 전 한전기술 정도. 여기서 눌림 한 77,000원에서 76,000원 사이 눌림은 괜찮아 보이고, 왜냐면 좀 물려도 되는 그나마 원전에서 그런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솔직히 이게 가장 수혜죠,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이건 너무 무서운 기업이에요. 부도날 뻔하고 좀. 그래도 구조조정이 좀 돼가는 과정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저랑은 좀 안 맞는 기업이라서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고체 장비 하나기술이 이게 수주 공시가 안 뜨고 이제 해명 공시가 떴는데, 반고체 생산 설비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 사실이나 수주와 관련된 확정된 바가 없다. 예, 이렇게 됐죠. 근데 상한가는 다행히 안 풀렸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지? 시간 외에 나온 것 같네요, 공시가. 시간에 상한가 풀렸네요. 아무튼 이거는 만약 수주가 1조 단위로 사실이면 이거는 얘네가 전체 공정을 일체화한 기업이라 가지고 좀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주 공시 나오고 나서 그 수주 규모 몇 년 단위인지 얼마인지 그거 체크해서 적정 가격 선정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작아서 이거는 투기꾼들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어, 그리고 이제 반고체 장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떴으니까 이제 전고체 업체들도 슬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전고체 기업들 좀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좀 흐름 체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화학이 오늘 대장으로 치고 나갔는데 신고가가 나왔죠. 이 월봉상 박스권을 살짝 돌파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래가 실리면 좀 큰 신세가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신고가 종목보다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좀 저렴한 이런 2등 3등주로 하는 매매를 좋아해요. 저는 조금 먹고 조금 싸겠다는 건데, 동아기업이나 한농화성이나, 원래는 전고체는 이 CIS가 진짜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한국 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얘네가 전고체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질이 좀 안 좋아요. 실적도 좀 안 좋고 시총도 너무 높고요. 제일 안전한 게 전 동아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동아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저도 좀 제대로 공부해서 분석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는데 너무 안전하고 밑에 올 때만 사라는 지루한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오늘 내일 당장 돈이 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캠트로스인데 이거는 이 기준봉의 거래가
많이 실린 게 있고, 이 종목의 성격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 좀 급등하는 경향이 큰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월봉상 보면 여기 차익 거래 캔들에 그렇게 큰 거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집 거래량이 아직도 더 높은 상황이고, 네, 차트적 관점이고, 여기 만약 내일 갭을 뜬다면, 갭을 떠서 1,700원 이상에서 시작한다면 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단타로. 좀 그래도 좀 어, 영상 보고 수익 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봤는데, 얘네가 뭐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이슈예요. 근데 이 기술이 좀 특별한 건가 봐요. 그래서 항상 오를 때마다 시세 낼 때마다 좀 큰 파동을 내주는 기업인데, 만약 내일 시가가 뜰 시에 한번 접근하시길 바라고. 근데 좀 나는 단타가 싫다, 좀 그러신 분들은 이제 유니드. 제가 유니드 예전에 96,700원에 샀다고 말씀드리고 10만원 이상에서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많이 가버렸네요. 저는 10만 500원, 10만 1000원에 다 팔아버렸어요. 멍청하게. 되게 발매도가 됐죠. 근데 이것도 좀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은 좀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냐면, 어쨌든 탄소 포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려도 안전한 실적 기반의 기업. 이거는 만약 눌림, 5일선 매매, 5일선 매매나 아니면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한 자리 10만 1,500원 정도. 혹은 10만원 밑으로 그냥 한 주씩 사겠다, 이런 관점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충분히 계속 사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내일 당장 수익이 될 만한 거는 캠트로스. 캠트로스는 만약 내일 시가가 뜰 경우에 시가 매수해 보시고, 손절은 이 어제의 종가 1,500원, 1,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이건 돌파 매매의 관점에서는 1,500원 이탈하면 손절. 혹은 좀 이 탄소 포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10,000원 이탈 시 손절. 손절하고 10,000원 밑으로 다시 매집하는.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 될 수 있겠죠. 9,100원이. 근데 이게 또 떨어질 땐 조금 무서운 기업이라서, 왜냐하면 실적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이 막 좋은 기업은 아니라서. 아무튼 좀 이걸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제가 얻은 교훈은 이래나 저래나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렴한 구간, 저렴한 가격을 찾자. 그 기준의 매매를 하자. 그리고 LG 이노텍이 호재가 떴는데, 이게 이 박스권 하단 매매했으면 됐을 건데, 이게 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참 아쉽네요. 그래도 이게 고가 박스권이라서 좀 불안해요. 고가 박스권인데 이 LG 이노텍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고가 박스권을 깨면 하락 추세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호재가 나와서 갭을 떴잖아요. 근데 이 호재에 이 저항을 돌파 못하면 다음 박스권은 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깰 시에, 박스권을 깰 시에 여기 바닥 30만 8천원, 여기서는 사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거죠. 301선 부근해가지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렌텍은 이게 반기보고서가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나왔더라고요. 8월 16일 날 이미.
근데 이 HTS에는 참 이게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참. 이것도 이 박스권 하단 매매했으면 충분히 먹는 기업인데 참 제가 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어, 추천 드리려다가 언급 드리려다가 이거 단계 보고서가 안 보여 못 찾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전자공시에서 오늘 오르길래 실적 떴나 하고 HTS에 아무리 쳐도 안 나오길래 전자공시 들어갔더니 나와 있네요. 제 귀찮음 때문에 좋은 거 소개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귀찮아도 전자공시로 확인 철저히 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